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직무기술서와 자소서 항목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IBK 자소서 하반기는 좀 난이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은행처럼 취준생에게 너무 많은 거를 바라지 않는가 약간의 갑질도 보이는데요. 국민은행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보고서 형태로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상당히 좀 난해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고졸 인재 분들은 사실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방향조차 설정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시와 함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직무 관련 기술서는 여기 그 실제 여러분들 다 원서 접수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돈을 받고 일했던 증빙 가능 경험, 경력 요 부분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는 증빙이 불가능한 돈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했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적으셔야 될 텐데, 인턴이라도 증빙 가능한 경험 경력이 없다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타 금융권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직을 하시는 중고 신입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신입사원 전형인데도 어쩔 수 없이 좀 소재부터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플랜을 좀 다시 좀 짜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 위에 적었던 직무 관련 교육이나 경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개조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3000바이트나 되기 때문에 꼭 모든 거를 다 개조식 형태로 적으시는 분들은 경력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으나 경험이 정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경력도 하나만 딱 있으시다고 하면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기업은행에 발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예시인데요. 직무 관련 기술서, 뭐 경험, 경력, 기술서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조식 형태로 이렇게 적으라고 다들 하는데요. 실제 합격한 분들의 이 자소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꼭 개조식으로 쓰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꼭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적던 간에 최대한 기업은행에서 보기 편하게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적어주시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걸 하셨는지, 기업명이 무엇이고,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했으며, 나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다. 그리고 주요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열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고객 관리를 좀 해보셨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개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들을 향상시켰다든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죠. 신규 고객을 확보했던 그러한 성과가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무상의 경험, 경력, 이를 통한 주요 성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입사 후에 기여가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업무 경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고객 응대 실수 방지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신규 모객이 가능하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추가로 덧붙이자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개조식 형태로 적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완하신다고 하면 문장 서술식 형태로도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써야지 합격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경력 기술서를 통해서 IBK 기업은행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잘 담아내시는 게 먼저입니다. 바로 자소서 1번부터 볼게요. 이 경력 기술서는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번부터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해라. 라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쓰시지 말고요. 어차피 기업은행에 갔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유사 경험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하다못해 은행 원액에 필요한 어떤 태도라 아니면은 가치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경험담, 이슈,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성장 과정에서 희망하셨던 그 목표랑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만 있다고 하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사 경험을 좀 최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대외 활동 아니면 지식을 쌓았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 활용 경험이나 아니면 성인 이후에 직무 관련 주요 사항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슈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 중에서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좀 이 틀을 잡기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금융권 중에서 왜 그럼 은행을 택하셨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IBK 기업은행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뭐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지금 전형이 진행 중일 텐데, 그 중에서 IBK를 꼭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살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사건들을 좀 순차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내가 인생 목표로 세워왔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일단 장기적인 목표가 일단 최초에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 목표가 그것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IBK 기업은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계획은 추상적이지만 이런 장기적인 플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구체화해 가는 부분을 현재 추구하는 목표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이 자소서 항목 4번이 있거든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타인 공동체 또는 공익에 기여했던 경험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터닝포인트에 어차피 이 IBK 기업은행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공익적인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번 상반기 때 이 부분을 강조를 좀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4번 자소서 항목 제가 링크는 따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내용 기반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타인을 도우며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에서 특히 소외된 계층을 돕자는 이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반기 4번 항목에 사회적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번을 활용하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번 4번 항목이요. 성인 이후에 이를 실현하고자 치매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과정 등과 같은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령층 스마트폰 금융 앱 교육 봉사활동을 통하여 노인분들도 스마트폰 뱅킹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실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회적 편견에 저 또한 갇혀있던 점을 반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 어르신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비록 인내심이 필요할지라도 동기부여를, 이건 지난 상반기 4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그 가족을 동기부여를 드리면 가능하면 이제 행동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설정하여 반복 학습을 한다면 처음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강한 의지로 점점 익숙해지며 금융앱 사용의 편리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 주장이에요. 이는 교육봉사 당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 연령층 못지않은 능숙한 기계 사용을 하며, 더 나아가 비대면 통장
개설까지도 가능했던 성공 사례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며 실버층의 무한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한 80이 넘으신 분들도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다들 다 못한다고 알고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미래의 금융권 종사자로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을 갖지 않아 놓치고 있는 고령층 고객을 블루오션이라 판단하며 이 연령층들만을 위한 세부적인 금융 앱 활용 방법을 알리는 교육을 통하여 점점 사라지는 은행 지점의 현실에 맞선 비대면 활성화까지 이끌어 IBK 기업은행의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을 몸소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지난번 4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공익성도 분명히 어필을 하면서 수익성까지 극대화하는 이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까지도 더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특히 IBK에게는 필요할 거예요. 점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점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누구보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실버층에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활용하여 디지털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우량 고객의 대거 이동을 현실화 시켜보고 싶습니다. 나 뽑아주면 알려줄게. 이런 느낌으로 쫙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쭉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4번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 공익에 기여했던 이 경험을 활용하여 1번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쓴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난 4번 항목에 대한 부분도 다시 살펴보면 뭐 거의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서 이 정도 쓰시면 충분히 1번은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참고로 해서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1번 한번 써보세요. 나머지 항목이 좀 변별력 항목이긴 한데 이렇게 쉽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1번까지 오늘은 알아보았고요. 지금 기업은행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1번 자소서 항목을 제가 촬영하면서 지난 상반기 때도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이 고퀄리티 나름 여러분들 받아보고 자료 깜짝 놀랐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고퀄리티 이 핵심 금융 상식 파일을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부분 좀 보시면서 각각의 이 시사 용어 금융권 상식에 대한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다 배포를 좀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에 또 2번을 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